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자, 이어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의 아주 꽃과 같은 코너죠.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꽃과 장우석입니다. 같은 우리 장현재. 아주 옛날에는요. 네. 아주 옛날에는 꽃미남 소리를 한두 번 정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요? 아주 옛날에. 네, 아주 옛날에. 젊으셨을 때? 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말씀 누가 하셨잖아요. 장우석 부사장하고 저 닮은 것 같다고. 넘어가고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오늘 날씨가 말이죠. 네. 아침에 놀랐습니다, 진짜. 왜요? 갑자기 겨울 날씨처럼 돼갖고. 혹시 아침에 온도 봤습니까? 저 아침에는 네. 제가 아침에 뛰고 왔어요. 조깅을 했어요. 근데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팔 입고 왔다니까요. 이랬다가 아까 얼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네. 날씨처럼 증시도 또 금방 더워졌다가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면 좋은데 오늘 어차피 휴장이니까요. 네. 혹시 이주연가 봤던 오늘 고용 보고서 어떻게 좀 됐습니까? 나왔습니까? 고용 보고서 저는 되게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다행이었던 예. 게 뭐냐면 예. 이게 3월 지표잖아요. 예. 3월 지표는 일단 은행권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은행 쪽에서의 해고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중소 제조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어떤 고용 시장의 안 좋아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사실 그게 그것보다는 시장의 컨센서스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 신규 일자리 23만 건 전망치 네네. 얼마 나왔습니까, 실제는? 실제로는 23만 6천 건이 발표가 됐죠. 6천 건이 높게 나왔네요. 네. 실업률 3.6%는 어떻게 됐습니까? 3.5%로 바뀌었습니다. 네. 더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고용 지표가 네. 생각보다 강했다. 그러면 졸트 민간 고용 지표보다 잘 나온 거네요. 잘 나온 거죠. 못 나온 걸 봤는데 네.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도 좀 시간당 임금이 MOM이 0.2%였죠. 그쵸. 근데 0.3인가? 0.3%로 높아졌죠. 높아졌네요. 그럼 네. 이걸 어떻게 사실 그래서 이게 네. 되게 중립적으로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시간당 임금 올라간 것만 보게 되면 네. 조금 만약에 증시가 열렸다 그러면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축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실업률은 3.5나 3.1이나 비슷한 거니까 네. 야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봤던 다른 고용 지표에 비하면 잘 나온 거네요. 잘 나온 거죠. 잘 나온 거. 네. 그래서 아마 장이 열렸으면은 장은 소폭 빠지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뭐 달리 판단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게 좀 헷갈렸던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월요일에 열렸을 때 이게 그럼 부정적으로 반영될 거냐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냐고 놓고 봤을 때 어제 우리가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선물 시장에선 빠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랬죠. 경기가 그렇죠. 안 좋아진다 예, 이러면서. 근데 이게 갑자기 장중에 올라가 버리니까. 진짜요. 시장이 너무 세죠.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온 건 맞는데 이게 그럼 시장의 부정이냐 긍정이냐는 참 모르겠네요. 그러면 모를 일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승할 수도 있다. 네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월요일에 가봐야 되는데 별로 시장에는 영향이 없어 보이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네네. 놀라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진 게 한 건도 없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매일 시장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거의 진짜 한 2년 만에 처음 봅니다. 항상 주마다 좋은 게 있었거든요. 네네. 넌 없었습니다. 부합한 게 내구재가 1.0 마이너스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네네. 되고요. 그다음에 나온 게 뭐 건설 소비 0.00보다 나빠진 거죠. 0.1%. 그다음에 ISM 제조업지수 나빠졌고요. 또 한 가지 그 무역 적자 더 커졌습니다. 민간 공인 지표 더 많이 줄었죠. 네. 그다음에 졸트 990만 건 나왔죠. 그다음에 공장 주문 역시 악화됐고요. 또 서비스 업체까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네. 저번에 얘기했지만 신규 실업수당 수작 건수까지 악화됐다. 전부 다 악화됐거든요. 네네. 이번 주에. 네. 그럼 당연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 강하네요. 제가 이제 오늘 저의 숫자가 이거였어요. 이왜 강할까? 네네. 지표는 안 좋은데 물론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면 일단은 금리 정점 그렇죠. 정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오늘 그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요 아까 보여드린 그런 경제 지표화에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불리시했었습니다. 불리시한 게
더 증가했죠. 아, 지금 아래에서 위로 22.5% 예, 올라간 올라올수록 거죠. 지금 최근인 거죠. 33%까지 더 증가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립이 그대로고 네. 부정적인 게 좀 감소했습니다. 심리가 네. 개인들 심리가 네. 이런 지표 하에서 더 좋아진 겁니다. 지표는 안 좋은데? 이유가 안 되죠. 그럼 보시면 평균치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게 거의 몇 개월 만에 회복한 거거든요. 네. 보신 것처럼 보시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일일 동안의 변동인데 올라가면 1.4% 이런 올라가죠. 네. 하락하면 소폭 빠지고 그리고 빠질 때 하루 만에 다시 반등시키는 뒷심이 있는 네. 정가 호양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야 굉장히 강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표는 반대로 안 좋았다. 이거 어떻게 살 것이냐가 근데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현재 지금 S&P이 6.92% 올라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넘어가게 되면요. 요거 얘기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실적 정말 엉망입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 뜻이에요 이게. 네.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왜냐면요. EPS 하락하고 있죠. 네. 펀은 올라옵니다. 이게 퍼거든요. PER이 파란색인데 그쵸. EPS 빠지고 펀은 올라오니까 뭡니까? 주가만 과도하게 올라온다. 네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럴 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그 분기별을 보게 되면요. 이번 분기 최악이죠. 네. 그 다음에 다음 분기 좀 서벽하다가 3분기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7%에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3분기에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아까 보였던 그림을 보게 되면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뒤에 그림 보시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됐어. 오케이 넘어가고 다음 분기 오케이 넘어가. 근데 그 다음 분기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보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되게 바람직한 분들이네요.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이게 장기 투자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계시는 분이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좀 뭐한 게 왜냐면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찾은 건데 네네. 왜 이게 좀 뭐하냐면요. 다음 페이지 다음 주제가 뭐냐면 주가 1달러 미만 주식에 주의하자거든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지금 배드베스 비어인데 많이 들어가고 있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왜 앞뒤가 많이 안 맞네. 예, 앞뒤가 안 맞.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입니다만 네네. 하여간 요거는 이렇게 보시고 어쨌거나 실적이 안 좋아지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 놓고 매수할 타임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드리고요. 자, 제가 매번 얘기했던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순이익률입니다. 네. 보시면 고점이 12% 지금 10%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지금 매출 EPS 감소하는 거에다가 질적으로까지 안 좋아지고 있다. 매출과 이익도 안 좋아지는데 네네. 그나마 또 안 좋아지는 게 순이익률이더라. 네네. 그러니까 질적으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2% 지금 10%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매출, EPS, 순이익률까지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적은 빵점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지금.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나마 아까 얘기했던 그림이 아주 멀리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걸 무시하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했다고 보시죠. 그래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습니다. 원래 주식 투자라는 게 미래학 지향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1년 뒤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약속하시면 그럼 지금부터 최소한 1년 동안은 보유해보자. 네. 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제가 갖고 온 전망치였는데 아까 이거보다는 6,000%에 증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험 3.5였다고요? 실험률? 3.5. 3.5% 나왔고 시간 내용이 또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그거 네. 연율을 보게 되면 네, 연율로 보게 연율이 되면 전망치가 4.3%였는데 네. 말씀하시면 제가 잠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 전망치 갖고 왔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집에서 오면 차로 여기까지 한 40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다 보니까 제가 준비 못해서 우리 연율로 따져보면 4.2% 나왔습니다. 이거 뭐 좋은 거죠. 좋은 거네요. 임금 상승률이 줄었으니까요. 좋은 거. 근데 어쨌거나 오늘 보게 되면 나름 나쁘지 않았다는 거. 저는 왜냐면 최근에 지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 폭망할 줄 알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요. 저도 근데 이렇게 잘 나와서 진짜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 건가요? 어떻게? 자, 얘기할 수 없는 이게 거. 헷갈리네. 헷갈린 거죠.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배드베스 비욘드가 이제 병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병합을요. 10주 한 주로 혹은 20주 한 주로 하는 건데 주가 빠진 거 한번 보십시오. 주가 빠진 거 보게 되면요. 항상 윗꼬리가 있죠. 이게 윗꼬리가 뭐냐면 월봉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숏 스퀴즈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0.3092달러입니다. 0.3. 예, 0.3. 그 10주로 합치면은 3달러 되니까 10주 예. 아니라 20주 합치겠냐. 근데 예. 혹시 경험상 여러분들 네. 경험이 많이 없겠지만
병합하는 다음에 주가 또 빠져요. 네, 맞아요. 예, 이게 뭔가 착시 높아졌네? 네네. 또 빠지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인데 제가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도 한번 제가 규정을 말씀드릴게요. NISE 규정은요. 30일 동안 1달러에서 거래가 되면 상장 폐지 요건이 된다. 나이스 같은 거. 그래서 뉴욕. 병합하는 거예요? 예, 병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뉴욕 증권에서 규정입니다. 예. 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 1달러를 끌어올릴 방법이 병합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회사 실적을 개선시키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그건- 기업들이 네. 거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30일 안에 안 되니까 병합을 시키는 건데 지금 베드베스먼드가 병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다음 페이지가 나스닥은 좀 다른데 일단 1달러가 30일 동안 유지가 되면 네. 그다음에 그 경고가 나왔는데 어떤 경고가 나왔냐면요. 앞으로 180일 동안에 주가를 1달러 이상 올려야 됩니다. 네. 똑같아요. 비슷한 건데 이것 또한 어려워요. 왜냐하면 180일 줘도 이런 기업들이 180일 만에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가장 네. 좋은 게 M&A인데 네. M&A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못 버는 회사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뉴욕 증권에서 나스닥까지 이런 규정 때문에 병합한다고 보시면 좋을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면 좋은데요. 정상적인 분할의 경우 스플릿이죠. 네네. 이럴 경우에는요. 보시면 옆에 있는 얕은 회색이 이게 S&P 500 지수고 시장 전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플릿 한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게 파란색인데 네. 11일 후에 0.67% 좀 더 잘 갔죠. 비교해 보면 30일 대 1.82% 좀 잘 갔죠. 네. 이겼습니다. 90일 이겼기 때문에 5.43% 이겼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고요. 180 후에 11.7% 확실히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성의 분할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다. 네. 분할은. 예, 분할입니다. 분할. 분할은 스플릿. 그랬다. 이건 좋은데 희소한 병합, 리버 병합은, 스플릿 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시장이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4% 마이너스까지 하락했더라. 라는 게 통계이기 때문에 일단 병합하면 주가 다시 빠집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왜냐면 이게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1달러 이하 주식들이 네네. 아마 이런 것들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놈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이런 종목 상당히 경고가 나왔고 당장 만약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180 중에 오늘 상당히 패드시켜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카누 고입이죠 심벌이 정말 멋있었지 않습니까? 심벌이? 그랬죠. 네. 멋있는데 현재 0.52달러. 0.52달러죠. 아주 유용합니다. 카누 얼마나 그때 기억이 되게 생생한 게 지금 그러니까 한창 이제 전기차가 막 네, 쏟아지기 막 시작하는데 쏟아질 때. 막 기술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것들과 다르게 플랫폼화 시켜서 뭐 우리는 이 플랫폼 하나면 트럭도 만들 수 있고 밴도 만들 수 있고 승용차도 만들 수 있고 되게 모듈형으로 만들었던 맞아. 예, 되게 유명했던 맞아, 기업이었잖아. 맞아. 예. 아이디어와 내러티브가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 못 만들어내니까. 네, 못 만들어내니까. 예. 이야, 근데 주가 하락폭이 너무 심한 거죠. 솔직히 저는 네. 지금 상장한 지 2년, 3년 만인데 병합 스펙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0.52달러요. 이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1달러 이하는 거의 주식을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 네네.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거래까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아닙니다만 1달러 이하로 임박하고 있는 종목 니콜라가 역시 1.2를 보여줍니다. 네. 1.2 얼마 안 남았죠. 니콜라 진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보시고 그런데 왜 예탁용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근 1개월 동안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18위에 이게 있냐라는 거죠. 베드베스 비욘드가 네. 상위에 있다는 거 좀 어.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베드베스 비욘드가 만약에 오늘 빠르면 오늘 뭐 이번 주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병합을 하게 되면 아마 다시 급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할하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별로 변함이 없는데 왠지 싸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똑같이 병합하게 그렇죠. 되면 비싸 보여서 좀 파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베스 비욘드 하락이 이제 시작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을 좀 안 하시면 좋은데 일단 많이 랭크돼 있다서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휴장인 날이니까 네. 제가 어제였죠. 오늘 제가 이제 방송한 통상 601회 방송이고요. 네네. 그러네요. 601회 네. 방송이고 제가 이제 어제 살짝 얘기했더니 우리 이주 앵커가 나가면서 일단 방송을 왜 그만두실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네, 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네, 곧 제가 이제 그만두실 그래서 것처럼 왜 그러냐면 말씀하셔서. 네. 처음 제가 미주미 공인 크루 모집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루가 뭐냐면 저희의 팀원을 모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해외 쪽을 한번 배워보시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잘 되면 증권사 취업도 가능한 거고 어쨌거나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전 분야에 통틀어서 뭔가 해외 인력이 부족한 분야가 해외 주식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리랜서라든지 방송 출연 내지는 뭐 국민가 약간 진출하실 분들은 이걸 한번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미국 미치다 카페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크루가 같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라 크루가 그냥 직원 개념인데 네네. 직원이 아니죠. 약간 프리랜서 개념인데 요즘에 새로운 신조어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 다 이렇게 크루라는 말 있어요. SNL 크루는 알아요. SNL 크루는 우리가 알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SNL 크루 또 알죠. 뭐 항공사에 다니시는 분 크루 많이 얘기하는데 크루 얘기하는데 약간의 그 가족 같은 분위기의 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약간 부드럽게 왜냐하면 솔직히 여기다가 전문가 또 약간의 좀 뭔가 그쵸. 이상해 사자 같아 갖고 이상하고 네. 프리랜서 하면 또 뭔가 무책임하게 보여갖고 네. 크루를 모집했으니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 이 자리에 앉을 만한 분을 모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도 좀 쉬고 오늘 같은 날은 쉬고 하면 좋은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번 모집하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 성원을 부탁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거나 오늘은요 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미장원이요. 네. 아까 여기서 바쁘게 있는데 직원들이 옆에서 이제 그러면 글로벌 라이브 끝나고 바로 예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느려도 네. 여기 들어가는 한 1분 1분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분 아마 안에?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 구조를 모르시겠지만 예, 저 좀, 옆에 옆에 대기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오픈 스튜디오가 이쪽에 스튜디오가 있고 왼쪽에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네. 그러니까 한 10걸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10걸음, 정확히 10걸음 10걸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움직일 때 한 15분, 20분이 걸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는 오늘부터 한번 테스트할 건데 네. 한 1분이요? 안 걸리겠죠. 왜냐면 옷 갈아입고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이제 하얀 가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장원처럼 그래서 하얀 가운 입으시니까. 1분이 끝날 거기 때문에 좀 더 네. 빠르게 아. 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약에 테스트하는데 뻑 나도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저의 빠른 합류,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이주 앵커를 한번 모셔보려고. 아 오늘요? 아니요. 오늘 장이 안 열리기 안 모시고. 맞다. 나중에 한번 그 이주 앵커가 특히 이제 테크 쪽에 워낙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인사이트가 있는 날 네. 모셔고 잠깐 아, 있는 한 날? 5분, 10분 정도 알겠습니다. 모셔보도록.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거니까요. 저희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서 날짜를 한번 정하시죠. 네, 날짜를 그렇죠. 정해서 예, 예, 네, 저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네. 자료 만들어 가야 되니까. 예, 그렇죠. 해서 준비해서 한번 해보고요. 또 한 가지 공지 마지막으로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주 4월 12일 날, 네. 4월 12일 날 그때 CPA가 발표가 되는데, 네. 이주 앵커 옆에 제가 옆에 앉아갖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감개무량하죠. 진짜요? 와주시면. 왜냐면 이제 네. 라이브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얘기할 때 한 번 찾아봐야 하는 거라서 네네. 그때 나오자마자 쫙 분석하는 걸로 4월 12일. 예, 4월 12일 날 그때 좋습니다. 아마 수요일입니까? 수요일인가요? 네. 한번 날짜 확인해 4월 볼게요. 1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4월 12일 4월 12일이죠. 일인 거죠? 4월 10일. 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9시 반에 제가 네. 같이 하다가 먼저 보신 분이 쫙 어. 브리핑 하는 걸로 하면 나름 좀 저희가 케미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며칠 전부터 pompu질을 좀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네, 딱 네. 들어오실 수 있게 해서 네, 네. 4월 12일에는 두 분이 우리 네, 둘이 같이 하고 저 진행할 때 지표 네. 찾아봐 주시고 뉴스 봐주시고 네. 저는 이제 또 지표 네, 그렇습니다. 직접 봐드리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허락해 주신 걸로 알고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제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세 가지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실적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EPS 빠지고 펌만 올라온다는 거. 두 번째, 보신 것처럼 3분기가 전에는 실적이 못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그림. 실제 순이익까지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주가 올 때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조언 드린 거고요. 언젠가는 실적에 대한 이런 게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네네. 근데 지금 아니지만 반영될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꼭 기억하신 분들이 대응을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항상 저도 꽤 오랜 기간 그러니까 미국만으로 한 4년 정도 저는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오래됐죠. 네, 적은 기간은 네, 아닌데 네.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좋다 시장이 좋다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좀 더 기다릴 걸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시기가 꼭 돌아오더라고요. 조금 더 그렇죠. 기다리고 그거 뭐 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항상 해서 사실 뭐 지금 시장이 빠진다 이런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꼭 지금이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은 항상 버릴 때마다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열리지 네. 않으니까 저희 지금 좀 가볍게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참에 또 이제 하나의 그 우리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네요. 네. 4월 네. 12일 4월 10일 WMC. 날. 네. 4월 10일. 자, 여러분들 딴 데 가서 보지 마세요. 이게 PC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그 고용지표 고용지표, 예. 브리핑 해드렸는데 이거 우리 쪽에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원문 보잖아요. 저 무조건 원문 봅니다. 이거 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거 같이 보자고요. 네, 네. 자. 말이 많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미장원 오늘도 네, 하시죠? 합니다. 오늘도 네. 미장원 하시니까 잠시 후에 미장원으로 여러분들 연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